공화당의 BBB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돼 연방 하원의 재의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 격돌이 재개되면서 정치 경제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 가격이 미국의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 여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제안한 악어 서식지의 이민 구치 시설을 개설해 불법 체류자, 갱단 멤버나 흉악범들을 수감하고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민 세관 집행국이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5개월 동안 10만 명을 넘겼으나 형사범죄 외국인 비율은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공화당의 크고 아름다운 일명 BBB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돼 연방 하원의 재의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트럼프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고 팁소득과 오버타임에 대한 노텍스가 추가되는 등 10년간 4조 달러짜리 초대형 감세안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메디케이드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예산을 1조 달러 이상 삭감해 무보험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전력 투구해온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의 문턱까지 넘어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최종 성사되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7월의 첫날 크고 아름다운 일명 BBB 법안을 표결에 붙여 50대 50 가부동수로 나오자 당연직 상원의장인 J.D. 벤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크 캐스팅 보트로 찬성 51대 반대 50으로 가결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50, the nays are 50. The Senate being evenly divided, the Vice President votes in the affirmative. The bill as amended is passed.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랜 폴, 탐 틸러스에 이어 수선 콜린스 상원의원 등 3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50대 50 가부동수가 돼버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가결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BBB 법안은 공화당 하원에서도 찬성 215대 반대 214표, 단 한 표 차이로 승인된 데다가 상원에서 대폭 손질되는 바람에 험난한 연방 하원 재가결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공화당이 자체 지지만으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 과반수의 지지로 최종 성사시키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BBB 법이 시행되면 올 연말 만료되는 2017년의 트럼프 감세 조치가 계속 연장돼 미국 납세 가구의 62%가 계속 상당한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팁소득과 오버타임, 자동차 이자에 대한 노텍스가 도입되며 사회보장연금의 노텍스는 제외된 대신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보너스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하원한 4,000달러, 상원한 6,000달러가 추가됩니다. 반면 10년간 3조 8천억 달러나 소요되는 트럼프 감세 조치 연장을 시행하기 위해 메디케이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지원 예산을 10년간 1조 1천억 달러나 삭감하고 클린 에너지 촉진책은 조기 종료하게 됩니다. 자격 있는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씩 받아온 텍스 리베이트는 하원 안에서는 올 연말이었으나 상원 안에서는 오는 9월 말로 앞당겨 끝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8천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서 1조 달러, 메디케어와 ACA 오바마케어에서 1,000억 달러를 삭감토록 하고 있어 10년간 1,180만 명이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것으로 CBO 미의회 예산국은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푸스탬프의 대폭 삭감으로 하위 10%의 저소득층에선 연소득이 3.9%인 연 1,600달러나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CBO는 추산했습니다.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연소득이 2.9%, 700달러씩 줄어들게 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 격돌이 재개되면서 정치 경제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중단할 것으로 시사했고, 머스크는 BBB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과 신당 창당까지 예고했습니다. 결별에 그치지 않고 파국으로 치달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주 간 격돌이 재개되면서 정치 경제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방 통과가 초읽기에 돌입한 시점에서 이른바 BBB 법안을 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내년 경선에서 패배하도록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법안에 보기 드물게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 등에 대해선 전폭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그니처 법안으로 성취하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 차이에 그치지 않고 찬반 여부에 따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정반대로 대우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BBB 법안을 반대하자 내년 공화당 경선에서 그의 도전자를 지지할 것을 언급했고, 틸러스 상원의원은 즉각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머스크의 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중단하려는 초강수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같은 사업체들에게 제공한 막대한 정부 보조가 없었다면 문을 닫고 고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되돌아갔어야 했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머스크가 이끌었던 도우지에게 머스크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는 정부 보조와 정부 계약, 융자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끊는 작업을 시행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은 지난 20년간 380억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에도 63억 달러의 정부 보조와 정부 계약, 융자, 세제 혜택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맞서 BBB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아메리카 파티라는 신당을 창당해 반트럼프 정치운동에 뛰어들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장 분석업체 데이터 위브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관세 정책 여파가 소비자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장 분석업체 데이터위브의 자료를 인용해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 가격이 미국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터위브가 분석한 아마존 내 중국산 제품 1,407개의 품목 가격 변화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2.6%의 중간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6개월간 1% 상승해 중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정용품과 가구는 3.5%, 전자기기는 3.1%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중국산 제품 가격은 올해 4월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5월과 6월 들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데이터위브 측은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을 수 있으나 관세로 인한 비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소매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이번 분석에 대해 일부 제품의 가격 변동이 전체 시장 가격 흐름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수억 개의 상품이 거래되는 플랫폼 특성상 평균적인 가격 수준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합리적 가격이라는 강점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형 전자기기, 생활용품을 주로 구입하던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지출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소비재 기업 다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월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를 압박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산 제품이나 제3국의 저가 상품을 찾는 방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가격 비교와 대체 브랜드 탐색에 나서는 모습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제안한 악어 서식지의 구치 시설을 개설해 불법 체류자, 갱단 멤버나 흉악범들을 수감하고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할 방침임을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악어밥이 되기 싫으면 탈출을 포기하고 있다가 강제 추방당하거나 자기 추방을 선택해 미국을 떠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미입국 시도자들의 미국행을 아예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초강경 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플로리다 주정부와 함께 악어 서식지에 이민 구치 시설을 개설하는 극강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의 첫날 플로리다 마이애미 인근 악어 서식지에 개설한 이민 구치 시설을 둘러보고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극강의 경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These people come in here, they want to go home. And they want to go home, so we immediately send them home, where it's appropriate. Now, if somebody's a real killer, we don't send them anywhere. We put them in a maximum security. 트럼프 대통령은 초강경 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악어 이민 구치소로 불리는 신설 디텐션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출 불가능 지역에 이민 구치 시설을 개설해 1,000명을 수용한 후에 악어밥이 되기 싫으면 탈출은 꿈에 꾸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면 체포돼 수감되기 전에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미국을 떠나라고 독려하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If they self-deport and go home, they can come back legally. We will let them come back legally. And there is a lot of self-deportation. Yes, but if you wait and we bring you to this facility, you don't ever get to come back to America.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먼저 제안한 신설 이민 구치 시설은 엘리게이터 알카투라스로 명명됐는데 악어 서식지여서 탈출했다가는 악어밥이 되므로 샌프란시스 인근 섬에 있는 알카투라스 감옥과 같이 탈출 불가 오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악어 서식지 이민 구치 시설에 갱단 멤버나 흉악범 등 악당 중의 악한들을 수감하고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할 방침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용이 많이 드는 쿠바 관타나모 미 해병기지 안에 이민 구치 시설을 세워 3만 명을 수용하려다가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로 포기한 후에 플로리다 악어 서식지에 있는 버려진 공항에 텐트 등으로 이민 구치 시설을 개설해 7월 1일에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악어 서식지에 탈출 불가 이민 구치 시설을 개설함으로써 워스트 중에 워스트를 수감하고 있다가 최대한 신속 추방하게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경 봉쇄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을 지속 차단하기 위해 미입국 시도자들의 미국행을 아예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이 불법 체류자 체포를 급증시켜 5개월 동안 10만 명을 넘겼으나 형사범죄 외국인 비율은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말 현재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 형사범죄 외국인 비율은 77%에서 56%로 급감했고 이민법 위반자들은 23%에서 44%로 2배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6월 20일까지 첫 5개월 동안 내부 불법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이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특히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서 체포자들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5개월 동안 10만 명을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633명이 됩니다.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루 3,000명 체포 쿼터에 미달하면서 현장 단속 요원들은 어떻게든 불법 체류자 체포를 대폭 늘리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3,000명 체포 쿼터가 설정된 후에 새 쿼터에 도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하루 2,200명까지 기록한 바 있습니다.
6월 들어서 ICE의 불법 체류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무리하게 전개하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형사범죄 외국인, 월스트 중 월스트, 즉 악한 중에 악한부터 체포 추방하겠다는 목표와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추적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1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는 체포자들의 44%가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들이고 34%는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합하면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77%는 형사 범죄자들로 분류됐습니다. 형사범죄 전과는 없지만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들은 23%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5월 말 들어 형사범죄 외국인들의 비율이 급감하고 범죄 전과 없는 이민법 위반자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25일 현재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 30%는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고 26%는 범죄 혐의로 계류돼 있는 경우로 크리미널 외국인 비율이 77%에서 56%로 급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들은 23%에서 44%로 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 단속이 실시된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 형사범죄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비율이 6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